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여정의 폭파쇼, 지금 한반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오늘 아주 충격적인 북한의 실상을 보도했습니다. 제목부터가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평양까지 졸도 직전, 이게 제목입니다. 자, 제재, 대북 제재와 코로나까지 겹쳐서 지금 평양 엘리트층까지 지금 아주 힘든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그런 현장 르포 보도 등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 북한 인민들의 내부 반발, 군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이제 상당히 곤욕을 치를 거로 보입니다. 지금 한반도를 뒤흔든 이 폭파쇼도 사실은 북한 인민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그런 흔적이 있다고 조선일보는 진단합니다. 자, 지금 한반도 어떻게 흘러갈까요? 정말 북한 2023년이면 외화가 고갈될까요? 지금 이런 외신들의 보도를 보면 분명 북한은 내부가 심상치 않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정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 계시면 붉은색 구독 버튼 콱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을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 언론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난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가 여러가지 VOA 등 여러가지 외신들을 종합해서 북한의 실상을 보도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이 평양 엘리트 민심까지 흔들릴 정도로 극심한 경제난이 바로 이번 폭파쇼의 배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대북 제재 장기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북한과의 소통이 상당히 힘듭니다. 고립되어가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중국에 대한 이 적자는 해가 갈수록 커져서 이제 뭐 5배, 6배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 같은 것들, 인민의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는 돼지 같은 것들이 지금 병에 걸려 죽고, 아무튼 지금 북한은 상당히 힘들다는 게 조선일보의 진단입니다. 김여정이 17일 담화에서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됐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도 화살을 남한에 돌림으로써 북한 인민들을 좀 다독이자,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금 북한의 현 경제난이 2011년 12월 김정은이 집권한 이래 최악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고난의 행군 시절이 있습니다. 1990년대 김정일이 정말 북한 인민들한테 욕을 먹었던 그 시절입니다. 엄청난 아사자가 속출했던 북한의 대경제난이었습니다. 그때를 연상시키는 북한의 경제 현실이라고 합니다. 김병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2017년 대폭 강화됐다. 2년여간 북한 경제가 위축됐는데 여기에 지난해 돼지 열병, 그리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다. 최근 평양 시민의 배급량도 줄었다는 소식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북한은 이 제재로 경제난을 기저질환처럼 앓았는데 돼지 열병에 코로나까지 맞게 되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 상태까지 처했다는 겁니다. 사유재산 증발, 돼지 같은 사유재산 증발도 북한 인민들의 동료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95%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데 코로나로 북중 교육이 전면 중단됐다. 사실상 북한 경제의 숨통이 막히면서 외화, 식량이 바닥났다. 엘리트층까지 내핍 생활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평양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말합니다. 평양시당, 시정부 기관 간부들에게도 배급을 못할 정도의 식량난이 이어지고 있다. 자, 지금 북중 국경지대에는 북으로 반입되지 못한 물품들이 그대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하노이에 가서도 트럼프를 만나서 단판을 지어서 제재를 풀겠다, 해외 투자도 잔뜩 받아오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망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당시 그렇게 침울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김정은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가 자신의 실정이 아니라 한국의 잘못된 중재와 무능 탓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 남조원 경기대 석좌 교수는 말합니다. 이런 교수들의 말 그리고 외신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지금 북한 경제는 지표로 봐도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복소의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외환 보유액이 오는 2023년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제 김정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힘에는 힘으로 압박을 통해서 그들이 핵을 포기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아마도 이런 북한의 내부 사정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맞춰서 17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을 비롯해서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 상황이 오는 이달 26일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통지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비상법 202항에 따라서 이 행정명령 등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김정은, 김여정 남매는 다급해졌습니다. 요즘 김정은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여정을 겉으로 내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김여정은 문재인 상대, 김정은은 시진핑과 트럼프 상대라고도 말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북한의 내부는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조선일보의 제목처럼 평양까지 지금 졸도 직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말고 제대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